자, 잘 쉬고 오셨나요? 자, 그러면 일러스트에서 제작하는 방법에 대한 거 수업 진행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를 드렸죠. 기획을 할 때 내가 효과를 어떻게 줄지에 대한 기획들이 다 되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새로 만들기를 통해서 저기요. 모바일 웹에서 웹 대용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인쇄 쪽에 A4나 뭐든 상관없습니다. 다음에 제작이 됐고, 자 여기서 텍스트를 일단 내 이니셜을 쳐야겠죠? 여기 생략하면 이거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MH를 글씨 크기를 쭉 키워주시고요. 얼마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확대해서 봐도 되니까. 일단 일러스트에 대한 거 하고, 왜 일러스트 포토샵은 안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일러스트 해야 되는지는 다 하고 난 다음에 뒤에 시간이 조금 남을 거예요. 그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글씨체 일단 저는 불법으로 다운받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하시기에는 이런 날림체보다는 이런 딱딱한 글씨체들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뭐가 좋을까요? 예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하시고요. 색깔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깔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얘를 윤곽선 만들기를 누릅니다. 빠른 작업에서. 그러면 지금은 들어가서 글씨를 또 수정할 수 있지만 이 윤곽선 만들기를 진행하게 되면 글씨를 수정할 수 없어요. 단 어떤 게 되냐면 이렇게 늘리거나 옆으로 이렇게 늘리는 작업들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 그냥 일반 글씨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좀 수정을 해주는 게 좋겠죠. 지금은 이 글씨가 다 이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오른쪽 에 보면 그룹 풀기가 있을 거예요. 커맨드가 아니라 컨트롤 시프트 G를 누르면 되는데 그룹 풀기를 누르시면 다른 클릭하고 누르시면 이렇게 풀리게 돼요. 풀리면 내가 어떤 형태로 할지에 대한 거를 여기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면은 좀 시간이 걸리니까 이 A4용지나 이런 데다가 내 이니셜로 뭔가를 그려보고요. 예를 들어 그린 게 좀 형태가 되게 다양하게 나온다 해서 그거를 따야 된다 할 때는 펜 툴이 있습니다. 펜 툴로 이런 펜 툴로 이렇게 맞춰서 따주시면 돼요. 스캔을 해서 따시면 되겠죠. 자, 일단은 글씨로 해서 간단하게 만드는 것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자, 저는 수직으로 쓸게요. 이런 형태로 저는 쓰겠습니다. 쓰는데 M이 너무 크죠? 너무 크니까 얘를 자, 줄여줄게요. 라인에 맞춰서. 그리고 K는 이 라인에 맞춰서 늘려주고, 그리고 얘랑 얘는 좀 더 당겨서 여기다 맞춰주고요. 딱 안 맞았네요. 그 라인에 클릭해서 여기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얘도 맞춰줄게요. 맞추기 힘드네.
이제 간단하게 하는 거니까 얘만 일단 맞춰볼게요. 그래서 이 안내선들은 치우고 얘를 한 칸, 얘를 한 칸, 얘는 그냥 놔두자. 그래서 맞추고 그럼 조금 햄이 안 맞죠? 이런 거는 다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럼 KMH 갔나요? KMH 갔나요? 뭐 이게 싫으시면 그냥 이렇게 붙이셔서 뭐 색깔을 변경해 주셔도 되겠죠? 기괴한 모양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럼 자, 이 마크가 여러분들은 만들지 않더라도 이제 뭐 다운받아서 사용하셔도 됩니다만, 이 일러스트에 대한 것들을 지금 이 1시간 내에 설명을 드리기가 많이 힘들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V 툴로에서 선택을 하면 이 도형 전체가 선택이 되고요. A, 여기 있는 직접 선택 도구를 클릭하면 이 각각의 모서리가 각각별로 클릭이 되게 됩니다. 얘를 클릭해서 올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Shift 누르고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두 개가 같이 클릭돼서 얘를 올리면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아니면 혹시 A로 요 안에가 흰색으로 되어 있는 화살표고 전체 선색은 까만색으로 되어 있죠. A를 눌러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서 하면 이 안에 있는 점들이 모두 선택이 됩니다. 이 형태로 해서 이걸 가지고 수정을 해서 만들 수 있겠죠. 뭐 두께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정할 수 있을 거고요. 핸들을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맞춰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수업 시간에는 이거를 디테일하게 만드는 형태보다는 지금 아직 시간 좀 있군요. 디테일하게 만드는 형태보다는 이 마크들을 보고 어떤 형태로 내가 이거를 제작하면 좋을까에 대한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잠시만요. 그 전에 여기 좀 뭐 삐져나온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살짝 삐져나왔네요. 생력인데 왜 삐져나오지? 여튼 자, 나는 이거를 저런 효과를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요 까만색 줄이 처음엔 없다가 밑으로 쭉 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이쪽으로 옮겨놓고 하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건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얘가 이쪽에서 쭉 이만큼 나오고 또 얘도 이쪽에서 쭉 나오고 이쪽에서 쭉 나오는 그 효과를 한번 주고요. 그리고 없어질 때는 슉 하고 얘가 이렇게 사라지는 효과를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렇게 제가 기획을 했어요. 기획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저장을 해야 될까요? 사용할 때 여기 일러스트 파일을 그대로 가져가 사용할 수도 있지만 PNG를 해서 사이즈를 크게 해서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내가 효과를 어떤 식으로 줄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 절반으로 되어 있지만 전체로 하게 되면은 여긴 전체로 하게 되면은 실제 그 화질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100%일 때는 안 깨지는데 이게 커지면 깨지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깨져 있죠. 전체인데도 불구하고. 왜냐면 원래 사진의 이 그 소스의 사이즈가 이 100%가 이거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저는 뭐가 이렇게 크니? 이 사진이구나. 그래서 저는 일러스트에서 이 형태를 전체를 선택을 해서 오른쪽 거 누르시면 선택 항목 내보내기가 있습니다. 누르시면 내보내기 창이 떠요. 뜨고 바탕화면 별로 선택하고 여기서 사이즈를 뭐 4배로 저장할 수도 있고 뭐 해상도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높이에 대한 것도 지정할 수 있고 폭에 대한 걸 지정할 수도 있고요. 저는 지금 얘가 200%인데 이게 100%죠. 사이즈가 좀 작다 싶으니까 대신에 작업할 때 좀 크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니면 혹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4배 정도 되면 한 이만한 사이즈가 되겠죠. 좀 그 사이즈 그대로 사용하면 될 것 같네요. 선택하면 내보내기 얘를 4배의 사이즈로 내보내 png로 그러면 4 곱하기 폴더 안에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근데 이거 살짝 떠서 저장이 됐네요. 자, 그러면 저 부분을 수정을 해줘야겠죠? 왜 그런지 모르겠네. 정확하게 안 떨어졌니? 약간 떠있네요. 네, 이렇게 저장을 다시 하겠습니다. 선택하면 내보내기 4배로 해서 자산 3번이란 이름으로 들어가는데 이거는 전체라고 제가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 요거를 별개로 4배로 해서 요 사이즈에서 4배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이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름을 안 바꿨네. 자, 그러면 내보내기 그냥 내보낼게요. 나중에 바꾸면 되니까. 선택하면 내보내기 이렇게 해서 이 안에 바뀌었고 non K, non M, non H, non 전체 이렇게 되죠? 네, 여기까지 해서 내가 설정했던 것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 이펙터에서 아까 경원대학교 요거 삭제하고 프로젝트 창에서 얘들을 불러옵니다. 가져오고 전체를 여기 넣어 볼게요. 그러면 사이즈가 엄청 크죠? 요거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전체에서 내가 사용할 부분은 어느 부분일까요? 바로 요만큼 부분 되겠죠? 요 일자 부분. 왜냐면 이 부분이 좀 크게 나와야 되는 그 형태니까. 그러면 얘한테 클릭한 상태에서 얘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내가 쓰고자 하는 만큼 설정이 가능합니다. 수정도 가능한데 다시 설명드릴게요. 여기 있는 도형 툴이 있는데요. 사각형 도형 툴이 아무것도 클릭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도형 툴을 하게 되면은 내가 실제 도형을 만듭니다. 이렇게. 근데 내가 이 전체라고 되어 있는 얘를 클릭한 상태에서 이 사각형 도구를 만들면 마스크를 씌우게 됩니다. 이 마스크는 이 도형에서 정확하게 만들기가 어렵죠.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지금 뭐 정밀하게 작업하는 게 아니니까요. 확대 하나가 생성됩니다. 그럼 얘는 이 안에 마스크가 들어가게 돼서 이렇게 하면 요렇게만 켜지게 되겠죠. 그리고 얘가 정중간에서부터 없어지게 된다고 치면 비율을 뭐 이렇게 끊고 이렇게 해서 만들 수가 있죠. 여기서 기준점에 대한 이야기가 또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를 비율이 처음엔 0인데 1.15프레임까지는 100이 되도록 나와라 라고 하면 지금 효과는 중간에서부터 커지죠. 중간에서부터
이 효과는 굳이 지금 안 쓸 거니까 치우고, 자, 중간에서부터 커지는데 얘 기준점을 한번 바꿔볼게요. 기준점을 0으로 바꾸면 여기가 이게 기준점이 되겠죠. 얘를 얘도 0으로 바꾸면 이 끝이 기준점이 되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얘를 여기다 옮겨 놓고 다시 효과를 보면 이렇게 기준점이 있는 곳에서부터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효과를 줄 때 이 기준점에 대한 걸 모르면 야,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계속 중앙부터밖에 안 되는 데가 되는데, 사실은 기초적인 거에 들어가게 된 효과입니다. 너무 재미없게 뚝 하고 다 끝나버리니까 얘들을 천천히 들어오기 및 나가기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슝, 이렇게 되도록요. 이거 이 비율에 대한 그래프를 살짝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처음엔 천천히 가다가 갑자기 빠르게 가는, 네, 너무 빠르게 갑자기 움직이네요. 이 정도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효과를 주도록 하고 그래프는 끄고,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 포지션이 여기 더블 클릭, 얘를 잘못해서 더블 클릭하면은 이 그림에 대한 소스가 나옵니다. 배경이 까만색이라서 안 보이는데 여기 내가 가져온 소스가 이렇게 보이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얘를 넣었는데 잘못해서 얘를 더블 클릭해서 사진이 나온다. 그러면 그냥 여기 컴포지션 있는 거로 클릭해 주시면 간단하게 넘어가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쭉 가죠. 쭉 가고 난 다음에 여기서 글씨들이 쇽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K M H 를 놔두는데, 이 전체가 하나 더 들어가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일단 포지션을 중간으로 가야 되니까 960으로 보낼게요. 960, 얘는 960으로 보내면 안 되는구나. 여기 설정 그대로 맞춰서 이 전체 한 개 더 넣었는데 얘구나. 전체를 여기 위치에 정확하게 맞춥니다. 너무 크게 했다. 맞추고, 그러면 여기는 K 도 여기에 또 맞춰주고 M, H도 다 원래 위치에다가 맞춰주면 되겠죠? 원래 이 효과들이 사실은 다 노가다들이라서 예제니까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정확하게 하진 않겠습니다. 여기를 봐야 되겠구나. 이쯤이 되겠네요. 이렇게 맞춰주고 이 전체는 지워주시면 이렇게 효과를 넣기 전에 형태로 다 맞아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서 하나 더 효과를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여기는 이 동그라미 표시 상위 뚝딱 툴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름이 되게 귀엽네요. 자, 얘들을 해서 요 세 개를 한 개부터 시작하자면, 이 K를 이렇게 클릭해서 얘를 어디다 귀속시킬지에 대한 겁니다. 전체에다 귀속을 시키면 이 전체가 움직이는 거를 K는 따라다녀요. K는 또 별개로 이거 뭔가 잡아주놓고
이렇게는 별개로 또 움직였는데 전체를 움직이면 또 같이 움직여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제 로봇팔이나 이런 것들 이제 효과 줄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자 그러면 이 상태 지금 이제는 그냥 해놓고, 그러면 얘를 세 개를 Shift 눌러서 드래그해서 맞추거나 여기 있는 거를 가지고 전체로 누르게 되면 전체에 기속됩니다. 이 효과 되게 많이 사용하니까 이렇게 기속해 놓으면 쟤들을 효과를 어떤 걸 주던지 가는데 같이 움직이게 되니까 참 편하겠죠. 자, 그래서 중앙쯤 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들 같은 경우에도 중간에 있는 게 아니라 앵커 포인트 기준점을 0을 둡니다. 이쪽에서부터 커져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얹어줍니다. 여기 살짝 떴네. 여기 살짝. 이건 또 안 떴어? 뭐?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효과를 줄 이 준비는 모두 끝났죠? 준비가 모두 끝났으면 제일 마지막에는 너희 세 개가 위치나 뭐 위치를 만들 건 아니잖아요. 비율만 가지고 만들 거기 때문에 스케일이 지금이랑 똑같이 되어야 한다. 만들었는데 처음에 이렇게 나오고 난 다음에 15에서는 이게 없이 여기가 가로가 아니라 세로가 0이 돼야 되겠죠. 왜냐면 이게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0인 상태에서 이렇게 K가 나온다. 되겠죠? 근데 지금 너무 느리게 나올 거예요, 아마. 너무 느리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 있는 걸 또 드래그해서 당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슝슝 얘들도 너무 이상하게 나오니까 키프레임 도임에 맞춰주시면 슝슝 이렇게.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슝슝 해서 있다가 3초쯤에 다시 되돌아가는 모션을 하고 싶다 됐을 때 얘들 또 복사해서 놓고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전체 얘들을 컨트롤 D를 하면 복사입니다. 근데 컨트롤 시프트 D를 하면 여기를 잘라내게 돼요. 잘라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것들을 지우시고 여기서 여기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이게 한 상태에서 컨트롤 D를 누르시면 이 사이사이로 복사가 되는데 이 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것 중에 어느 거든지 이걸 해서 제일 끝쪽, 위쪽 요 사이로 올리면 복사한 게 이렇게 가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옮겨 놓고 오른쪽 거 클릭하시고 시간에 역시간 레이어를 해주시고 아마 효과가 여기서부터 시작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것들 컨트롤 시프트 D 눌러서 이 앞에 있는 것들을 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랑 여기서 쭉 해서 여기다가 시프트 누르면 딱 붙죠. 그러면 슝슝 이렇게. 자, 그럼 전체적으로 제가 만든 효과가 이렇게 갔다가 요렇게 되는 효과죠. 주로 템플릿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도 대부분 뒤쪽은 이런 형태로 해서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져 있으니까 유의하시도록 하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계속 제가 뭐 로테이션, 스케일, 그리고 포지션, 그리고 오퍼시티 이것을 가지고 만드는 것들에 대한 것을 설명드렸는데 어떤 효과를 줄지에 대한 것
것들이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그것들을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것들은 찾아보거나 아니면 저한테 교수님들한테 물어보거나 그렇게 해서 만들 수 있지만, 내가 어떤 형태의 영상을 만들어서 어떻게 올릴지에 대한 것들은 결국에는 이 기획을 통해서 만들 수 있고, 그 기획을 진행을 하려면 여러 영상들을 많이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저 일러스트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더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 지금 포지션 이런 것들로 뭔가 만드는 게 사실은 더 여러분들이 애프터 이펙터가 더 친근하게 다가와야 되기 때문에 과제 제출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것을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경운대학교 로고를 아까 전에 다운받아서 UI 만드는 방법, UI 다운받아서 여기다가 넣어서 이 제가 말한 총 5가지죠. 기준점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수정해서 효과를 만들어서 그것을 과제로 제출받을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서 다른 메뉴들을 모르는 것들에 대한 거, 이건 뭐지에 대한 거 궁금증들은 잠시 접어 두시고요.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요런 타임워치 넣어서 어떻게 하면 더 작업을 더 편하게 하고 한 번 더 작업을 덜하고 빨리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생각하면서 이 기초 5가지에 대한 것들을 연습을 하셔서 이 로고에 대한 효과를 넣어서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제 제출에 대한 것은 대면 수업 때 제출을 받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에 대한 것도 사실은 저는 지금 정품 2020 이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데, 학교나 뭐 본인들이 사용하는 버전이 CS6라든지 뭐 영문판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게 일주일 만에 제작을 해서 가져오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과제 제출 기한에 대한 것은 차후에 제가 재공지를 하도록 하고요. 미리 만들면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